네, 작년 2016년 겨울부터 좀 시작을 했고요. 1년에 한 5번 할 겁니다. 2달에 한 번 할 것 같고요. 3월 달에 했으니까 3, 5, 7, 9, 11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단백뇨 혈뇨가 이제 콩팥병에서 제일 기본적인 거니까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사고체 신염이라는 거 하고, 만성 콩팥병이라는 걸 하고, 그 다음에 당뇨병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투석에 대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5개 주제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이게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작년에 혹시 들으신 분이 있으면 반복 학습이 될 거고요. 한 2년 정도 이렇게 해보고 딴 주제로 좀 바꿔보고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이걸 한 제일 큰 목적은 외래 시간이 짧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 외래도 한 번 외래하는데 한 50분이나 60분 되니까 짧으니까 설명 길게 필요한 거를 좀 대신해 볼까 하는 목적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선생님들 질문이 많으실 텐데 질문 시간을 조금 길게 해보자. 뭐 그게 제일 큰 의도입니다. 제가 뭐 많이 알아서 가르쳐 드린다 이런 것보다는 궁금증을 서로 이제 얘기해 보자는 게 더 큰 의미니까 그래서 질문 시간을 좀 많이 잡았습니다. 이제 원하시는 거 있으면 끝나고 질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콩팥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반복적인 내용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반복 학습이 제일 좋은 거니까. 그래서 신장 콩팥이 뭔지 잠깐 말씀드리고 혈뇨 단백뇨가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고 기본적인 처치가 어떤 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모든 걸 다 해결하는 건 아니고요. 콩팥에 대한 교육의 처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콩팥은 이 위치에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갈빗대죠. 여기 간이 있습니다. 이쪽에는 비장이 있고요. 물론 콩팥은 앞쪽에 있지 않습니다. 등 뒤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 근육 바로 앞에 있는 게 콩팥인데 대개는 이제 오른쪽이 간 때문에 조금 내려와 있고요. 크기는 길이가 한 10cm쯤 됩니다. 근데 이제 키 큰 사람도 있고 키 작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180cm 되는 사람하고 저처럼 160 몇 cm 되는 사람하고 콩팥 크기가 같을 수는 없죠. 그래서 요추 첫 번째 크기의 3.5배 뭐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는데 대충 평균을 내면 아무리 작아도 9cm, 평균은 한 10cm는 돼야지 정상 크기라고 얘기합니다. 콩팥을 반으로 잘라보면 혈관들이 되게 많습니다. 콩팥은 기본적인 기능이 다음에 얘기 드리겠지만 피를 거르는 거죠. 노폐물을 소변으로 배설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노폐물이라는 거는 혈관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혈관을 많이 채처럼 여러분 계신 분들 다 채 아시죠? 우리 깨 같은 거 뭐 그 뭡니까 껍질 분리할 때 쓰는 채요. 채하고 똑같거든요. 그 채 구멍구멍 하나하나가 혈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혈관에서 채를 통해서 걸러져 나온 피 속에 있는 물, 그러니까 혈장이죠. 혈장을 잘 구분을 해서 노폐물만 걸러내는 게 콩팥의 기능이기 때문에 혈관이 많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혈관 덩어리가 뭉쳐 있는 게 뭐 기본적인 단위가 말이 좀 어렵지만 사구체라고 그러는데요. 혈관이 들어오면 모세혈관 통해서 이제 노폐물이 걸러지면 걔를 소변으로 만드는 꼬불꼬불한 길을 지나면 하루에 한 1.5리터 정도 되는 소변이 나옵니다. 콩팥의 기능은 크게 이렇게 학생들 강의할 때 3가지로 강의를 합니다. 몸이 살 수 있게끔 해준다. 항상성이라는 말이 그런 말이거든요. 그리고 노폐물을 배설하는 게 제일 큰 거고요. 수분하고 염분 배설하는 게 또 큰 일이죠. 만약에 이게 잘 안 되면 몸이 붓거나 콩팥 기능이 나빠져서 노폐물이 안 나가거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요독증이라는 게 생기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콩팥 안에서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게 있습니다. 콩팥 나쁘신 분들 여기 계신 분 중에서 한 10% 정도는 조혈제라는 걸 맞고 계시는 분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빈혈이 생겨서 빈혈을 보충해주기 위해서 호르몬을 맞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조혈 호르몬, 그 다음에 비타민 D, 흔히 이제 비타민 중에 비타민 D가 좋다 이렇게 해서 많이 드시고 계신 분 계시잖아요. 비타민 D가 활성화되는 부분이 콩팥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혈압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혈압이 심장이 혈압을 조절하는 게 아니죠. 혈압을 조절하는 거는
호르몬, 콩팥을 포함한 호르몬과 그다음에 교감신경이라는 신경계가 지배를 하거든요. 그 중에 이제 일부를 기능을 하고 있는 거가 콩팥입니다. 그래서 콩팥은 크게 노폐물 배설하는 것, 두 번째는 빈혈을 포함한 호르몬을 조절하는 것, 세 번째는 이 혈압을 조절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제일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콩팥이 나쁘면 혈압이 올라가고 빈혈이 생기고 비타민 D가 합성이 안 되면 뼈가 나빠지죠. 뼈가 나빠지고 요독 증상이 생긴다. 거꾸로 이제 유추할 수가 있겠죠. 한 몇 개의 슬라이드는 콩팥병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흔히 하는 검사 세 가지를 얘기 드릴 겁니다. 하나는 소변 검사고, 하나는 단백뇨 검사고, 하나는 사고체 여과율이라는 검사입니다. 소변 검사는 아주 기본적이고 싼 검사입니다. 한 번 하는데 돈이 뭐 몇백 원밖에 들지 않지만 콩팥병이 있다 없다를 얘기해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육안으로 보죠. 소변 색깔은 되게 이렇죠. 소변색이 소변색이죠. 뭐 노란색이죠, 그죠? 그 다음에는 이제 실험실에서, 그러니까 검사실에서 이런 스틱을 씁니다. 이런 스틱은 뭡니까 이게 요 지하 1층에 파는 혈압계 파는 곳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도 팝니다, 사실은. 그래 여러분들도 해볼 수 있습니다. 스틱이 발라져 있는 거를 소변을 찍어서 30초 정도 있다가 색깔 변화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뒤에 얘기 드릴게요. 소변 색깔을 보면 이게 정상 색깔인데 조금 진한 색이죠. 근데 이거는 새빨 같죠. 이거는 빨간색인데 새빨갛지는 않죠. 검붉은색이죠. 그래서 새빨간색과 검붉은색이 조금 틀립니다. 이제 혈뇨가 나온다 그러면 빨간색이면 다 혈뇨인데 그 혈뇨 중에서 여러분들 의자처럼 나오는 새빨간색은 대개는 방광이나 피가 터져서 나는 거고요. 혈관이 터져서 또는 이제 종양에서 혈관이 터져서 나는 게 많고요. 검붉은색은 콩팥 아까 말한 사구체 거기서 염증이 생겨서 나오는 색깔입니다. 그래서 조금 다릅니다. 피에서 피떡이 나온다. 그러면 콩팥에서 나오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피떡이 나오면 대개는 방광 또는 혈관이 터져서 또는 방광암 또는 신장암 이런 쪽이 많고요. 제일 흔한 건 염증이지만 그게 아니라 피떡이 없는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콩팥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색깔을 보고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변을 봤는데 피가 나온다 이럴 때는 일단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컵에 받아서 피떡이 있는지 눈으로 한번 살펴보고 그게 간장색인지 커피색인지 아니면 새빨간색인지를 감별하는 게 좀 나중에 의사한테 얘기하기가 정보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선홍색, 아주 새빨간색은 콩팥보다는 혈관이나 방광 쪽이 많고요. 핏덩어리가 나오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사구체 신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콩팥병이라고 생각하면 커피색, 검붉은색, 간장색 이런 쪽이 가깝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한 이 스틱 있지 않습니까? 이 스틱에는 피가 나올 때 피가 나오는 것 같다라고 얘기해주는 혈액 검사를 하는 이 시약이 발라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꼭 혈액이 아니더라도 양성이 나올 수는 있는데 일단 스틱에서 혈액이 나온다 그러면 소변 검사를 전체적으로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하고요. 단백질이라는 게 나오면 대개는 이제 1 플러스나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면 단백뇨를 한번 재보는 게 중요해요. 직접 양을 재보는 게 중요하고 2 플러스 이상이면 2 플러스 이상이면 단백뇨가 나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소변 스틱 검사에서 만약에 단백뇨가 계속 나온다고 그러면 양을 직접 잽니다. 재는데 옛날처럼 소변을 잔뜩 24시간 받아서 재는 게 아니고 한번 소변을 받아서 단백질 농도하고 그리고 소변 내에 있는 크레아틴이라는 걸 같이 재서 비를 내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아마 분당병원에 다니시는 자기 검사 결과를 볼 수 있는 앱이 있습니다. 그 앱이 있는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네, 몇 분 아마 제외해서는 조금 소개시켜 드리긴 했는데 앱이 분당 서울대병원의 헬스 포 유라는 앱이 있습니다. 아마 나중에 외래오시면 간호사한테 물어보면 다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그 앱을 까시면 자기 결과를 자기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단백뇨의 양을 재지요. 단백뇨 양은 정상적으로는 150입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그 앱에
있는 단위로 하면 미리그램인데 150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50보다 적으면 정상이고요. 그거보다 많으면 조금 나오는 거죠. 저기 콩팥이 나빠지는데 아주 안 좋다 이러면 1000 이상이면 상당히 안 좋고요. 500 정도 돼도 관리를 꽤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대개는 300 이상이면 단백뇨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단백질 말고 알부민뇨도 사실은 단백뇨의 일종입니다. 단백질 종류가 꽤 많을 거 아닙니까? 무슨 단백 꽤 많을 텐데 그 중에서 이제 콩팥이 나빠지는 것, 그리고 나중에 심장병이 생기는 것, 또 나중에 이제 사망하고 관련이 많은 거가 알부민이라서 알부민을 특별히 또 재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당뇨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알부민뇨가 30만 나와도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뇨는 크게 전체 단백뇨와 또는 그 중에 일부를 재는 알부민뇨 이 두 가지를 재고 있습니다. 혈뇨는 사실은 아까 스틱 검사에서 혈뇨가 있다 하더라도 혈뇨가 없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 스틱은 꼭 혈뇨만 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혈뇨는 이제 현미경으로 보는 거죠. 소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회전을 시켜서 침전물을 눈으로 보는 거가 현미경으로 보는 거가 이제 적혈구가 있다 없다, 혈뇨가 있다 없다를 알게 되는 구체적인 방법인데 적혈구는 이제 5개 이상이면 안 좋다고 그럽니다.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적혈구는 양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눈으로 보기에 빨갛게 나온다와 현미경적으로 나온다.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데 혈뇨가 5개 나왔다. 어떤 날은 20개 나왔다. 어떤 날은 100개 나왔다. 이거 자체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나온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제 그 혈뇨 단백뇨가 뭐다 어떻게 검사한다는 걸 대충 얘기 드렸습니다. 일반적인 소변 검사 아주 싼 검사 한 몇백 원 하는 검사로 혈뇨와 단백뇨가 있을 것 같다 라는 거를 이제 검사를 하고, 단백뇨가 있으면 아까처럼 소변에서 직접 단백뇨 농도를 재는 것, 이 두 가지 검사가 있습니다. 이제 콩팥 기능은 사구체 여과율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이제 사구체 여과율이 뭔지 많은 재회를 오시는 분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는 분이 꽤 있는데요. 콩팥에서 노폐물을 배설하는 기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상이 90에서 120이기 때문에 이 단위는 뭐 잊어버리셔도 상관없습니다. 90에서 120이기 때문에 100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퍼센트로 주로 이제 그냥 대충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정상 사람은 100%인데 거기에 비해서 뭐 몇 퍼센트 감소돼 있다 이런 형태로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 20대가 제일 신장 기능이 좋은데 20대가 되게 아주 좋은 사람은 120까지도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검사를 해보면 대개 한 100에서 120 정도가 젊었을 때 최고로 콩팥 기능이 좋을 때의 수치입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 점점 줄죠. 그래서 70이 되면 70이 보통입니다. 70세는 70이 평균이고 80이면 한 65가 평균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에 따라 감소되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사구체 여과율은 직접 측정을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쓰는 사구체 여과율은 실제로 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크레아티닌이라는 피 속에 있는 물질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구체 여과율은 크레아틴하고 비슷한 말이고요. 크레아티닌은 낮을수록 좋고 사구체 여과율은 높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서로 반대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 자료는 한 10년 전의 자료긴 한데 한 30만 명을 모아서 검사했으니까 꽤 많은 사람을 검사한 거죠. 여자는 나이가 들더라도 대개 한 0.8이고요. 평균이. 남자는 나이가 들더라도 평균 1.0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검사 수치에서 정상 비정상의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1.4로 되어 있는데 1.4보다는 훨씬 낮습니다. 이거는 이제 크레아틴을 재는 방법이 조금 발달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1.4의 기준이 옛날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남자인 경우에는 1.0이 평균이고요. 여자는 0.8 정도가 평균인데 젊을수록 좀 낮습니다. 그리고 임신을 하면 여자인 경우는 훨씬 더 떨어집니다. 임신하면 0.6에서 0.5가 정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좀 변하지만 정상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고 계시면 좋겠죠. 이 자체는. 그래서 이제 크레아티닌에서 계산된
사구체 여과율이 하나 있고 그게 콩팥에서 노폐물을 배설하는 정도를 대변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혈뇨 단백뇨는 왜 중요하냐? 그거는 이제 뒤에 얘기 드릴게요. 콩팥병이 있다고 얘기할 때 콩팥병을 치료하는 목적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콩팥 기능을 보존하는 것. 콩팥 기능을 보존하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구체 여과율을 보존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합병증이 생기겠죠. 콩팥은 합병증이 생기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예전에 콩팥병은 한 번 걸리면 좋아지지 않는다. 이게 이제 흔히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런 이유 중에 제일 큰 게 콩팥 기능이 70%가 없어질 때까지 증상이 없습니다. 대개 70%가 없어져도 증상이 없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럼 뭐하러 치료를 하느냐 이렇게 여쭤보시면 콩팥병이 기능이 한 30% 없어지고 40% 없어질 때부터 빨리 죽습니다. 사람이 나중에 결국 길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증상이 없더라도 뭔가를 조절해 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콩팥이 나쁜데 신장이 나쁜데 심장이 나빠진다는 거죠. 그게 참 이상하죠. 콩팥하고 심장하고 무슨 관계인데 이렇게 여쭤보시면 제일 중요한 거가 콩팥이 나빠지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게 이제 모든 콩팥병의 시초, 거의 모든 콩팥병의 시초거든요. 그래서 심장이 올라가면 혈관이 나빠지죠. 혈관이 나빠지면 동맥경화가 생기고 동맥경화가 생기면 뭐 심근경색증, 그러니까 나 또는 뇌졸중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콩팥이 나빠지면 심장이 나빠진다. 그러기 심장병을 예방하는 거가 세 번째 목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이제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거죠. 그게 이제 신장병이 치료하는 목적입니다. 신장병은 증상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오래 지속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잘 못 살고 검사를 자주 할 수 없을 때는 증상이 없는 시기가 기니까 병원에 오게 되는 시간이 늦어지죠. 늦어지니까 콩팥 기능이 되돌아올 수 없는 지경이 되었어야지만 병원에 오니까 이게 콩팥병이 잘 안 낫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증상이 없더라도 단백뇨 혈뇨가 생기는 기간은 콩팥 기능이 떨어질 때보다 비교적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변 검사 하기를 자꾸 추천을 하는 이유 중에 제일 큰 거가 단백뇨 혈뇨는 고혈압이나 사구체 여과율, 아까 콩팥 기능이 나빠지는 그 시기보다 앞서서 생깁니다. 대개는 급작스럽게 생겨서 단백뇨 혈뇨와 고혈압과 사구체 여과율이 감소되는 게 한꺼번에 진단되는 경우도 물론 있는데 그런 병보다는 먼저는 증상이 좀 없다가 혈뇨 단백뇨가 생겼다가 고혈압이 생겼다가 그 다음에 사구체 여과율이 감소했다가 그 다음에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조금 더 흔합니다. 그래서 단백뇨 혈뇨가 비교적 콩팥 질환에서는 조금 일찍 생기는 거기 때문에 소변 검사에 했는 결과를 무시 안 하고 좀 추적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투석을 하게 되거나 투석을 하기 직전에 병원을 오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벗어나서 위험인자, 우리가 이제 콩팥의 위험인자는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고혈압이 있거나 콩팥 때문에 생긴 고혈압이 아니라도 고혈압이 있거나 당뇨가 있거나 뚱뚱하거나 옛날에 암이 있었거나 또는 가족 중에 콩팥이 나빴거나 또는 뭐 연세가 드시는 것 자체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있는 거가 콩팥병이 앞으로 생길 거에 위험인자가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당장 콩팥에 문제가 있다 이런 걸 얘기해 주는 게 단백뇨이고 혈뇨는 그거보다는 조금 중요도가 떨어지지만 단백뇨 혈뇨가 같이 있는 것 그게 이제 콩팥에 지금 손상이 와 있다 앞으로 사후체 여과율이 떨어질 것 같다 라는 걸 이제 예시해 주는 하나의 전조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게 진행이 되면 이제 콩팥이 기능이 떨어지고 뭐 투석을 하니 많이 이런 거를 얘기하게 되는 단계가 올 수가 있죠. 그래서 단백뇨는 소변 검사에서 혈뇨보다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틱 검사가 제일 기본적이고 쉽게 할 수 있는 검사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65세 이상인 분들이 많으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콩팥이 정상이라도 스틱 검사 정도는 하기를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당뇨, 고혈압, 그 다음에 가족력, 암이 있거나
또는 옛날에 콩팥이 나빴던 병력이 있거나 하신 분들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소변 검사를 하기를 추천을 합니다. 근데 병원에 오시는 분은 1년에 몇 번씩 소변 검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단백뇨가 나오는 것 같으면 양을 재보고 그 양이 150이나 또 알부민뇨 30 이상이면 단백뇨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전체 인구 중에서 얼마만큼 단백뇨가 있느냐? 이거는 이제 그 환자가 아니고요. 35세 서울, 대구, 부산, 광주, 대전, 인천 7개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무작위로 골라서 한 2,000명 정도를 검사했습니다. 알부민뇨가 소량 있는 사람이 한 8.6%, 그 다음에 좀 많이 있는 사람이 한 1.6%라서 전체 인구 10명 중에 1명 정도는 성인 인구인 경우에 단백뇨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10명 10%라는 사람들이 다 콩팥이 나빠질 정도로 병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데 이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는 거죠. 단백뇨가 중요한 이유는 콩팥병이 있다라는 거를 나타내주는 조기 소견이다. 두 번째는 나빠질 거야 라고 하는 하나의 인자다. 그리고 앞으로 심장병이 생길 수도 있겠네 라고 얘기하는 하나의 전조 증상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근데 단백뇨가 이제 사실은 우리가 150 이상이 단백뇨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안 나오는 사람하고 15에서 30만 나오는 사람하고 알부민뇨네요. 알부민뇨는 기준이 30인데 15에서 30 나오는 사람하고 300 나오는 사람하고 300 이상인 사람을 비교해 보면 정상인 사람에서도 안 나오는 사람이 훨씬 더 콩팥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양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저는 이제 콩팥이 정상입니다. 저도 이제 제가 검사를 하니까 제가 단백뇨 검사를 해보면 안 나옵니다. 0입니다. 0. 그래서 정상 사람의 90%는 남자인 경우에는 안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여자인 경우는 한 85% 정도가 0에서 10 사이에 속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콩팥이 나빠질 가능성이 많고요. 이거는 이제 꽤 많이 나오는 거죠. 1g이니까 1000 나오는 거죠. 1000 나오는 사람하고 2800 나오는 사람하고 6200 나오는 사람을 4년간 추적을 해보면 48개월 6200 나오는 사람은 4분의 3이 말기신부전에 빠집니다. 콩 투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2800 나오는 사람은 한 20%, 1000 얼마 나오는 사람은 한 5%에서 10% 정도가 4년 이내에 투석을 해야 될 정도로 나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백뇨가 많이 나온다는 게 아주 큰 하나의 증상이고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사고체 신염, 그러니까 콩팥 자체의 병 때문에 생긴 경우이고요. 그게 아니라 당뇨 때문에 생긴 경우는 그거보다 훨씬 적은 알부민뇨에서도 콩팥이 나빠진다는 거죠. 단백뇨인 경우에는 알부민뇨가 300만 나와도 말기신부전에 빠질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은 단백뇨의 그 수치가 낮아도 사고체 신염은 다른 콩팥병보다는 훨씬 더 중요하다. 이게 하나의 소견이고요. 그러면 그게 콩팥만 나빠지는 게 아니라 심장병이 생길 확률이 한 2배, 그 다음에 뇌졸중이 생길 확률은 한 1.1배. 이건 뭐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다른 심혈관 질환, 그러니까 심장 질환이 아니라도 다른 혈관 질환이 생길 확률도 한 1.6배 정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단백뇨가 나오는 게 다른 병에 대해서 심혈관계 질환에 대해서 위험인자가 된다. 뭐 그게 하나의 자료가 되겠고요. 단백뇨가 나오면 계속 나오는지 한번 봅니다. 그냥 일시적으로 나오는 경우인지 아니면 계속 나오는 경우인지 몇 번 이제 추적을 해보는 거죠. 일시적이면 사실 상관없습니다. 그냥 안 나오게 되면 조금 더 지켜보고 검사 몇 번 더 해보는 걸로 충분하고요. 계속 나오면 이제 몇 가지 검사를 합니다. 대표적인 거가 초음파하고 피검사 좀 더 하고, 그래도 너무 많이 나오면 조직검사를 합니다. 콩팥 조직검사를 하게 되는 거는 환자가 누워 있고요. 우리 병원 사진은 아니긴 합니다만 초음파를 보고 주사침을 등 뒤에서 찔러서 콩팥의 아래쪽을 조금 떼냅니다. 대개 한 2mm 곱하기 한 1.5cm, 그러니까 뭐 한 손톱 마디 길이에 한 1mm, 2mm 정도의 두께로 떼내는 시술을 합니다. 뭐 1박 2일로 할 수도 있는데 저희 병원은 이제 사정상 2박 3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백뇨가 콩팥 질환하고 관계가 적은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소량 나오는데 내가 마라톤 하고 나서 단백뇨를 재면
누구나 나옵니다. 그거는 뭐 생리적인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폐렴이나 또는 그 요로 감염이 있어서 열이 막 나고 있다면 그때도 쟤도 소량 나올 수 있습니다. 대부분 좋아지면 좋아지는 거죠. 꼬맹이인 경우에는 한 20살 이전에는 낮에만 나오는 애들이 가끔 있습니다. 낮에만 한 500 정도 나오는, 밤에는 안 나오고, 그런 경우는 사실은 신장병하고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 단백뇨 검사를 할 때는 운동하면 안 되죠. 오늘 검사하는데 어제 신나게 운동하고 검사하는 거는 결과를 조금 너무 과장되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심한 운동, 뛰뛰기를 포함한 그런 운동은 안 하는 게 좋죠. 검사하기 직전에요. 그 다음에 열이 많이 나고 요로 감염이 있다면 나중에 한 번 더 해봐서 진짜 나오는 건지 한번 확인해 볼 수는 있죠. 그게 이제 뭐 이런 거하고 같이 생각하면 검사를 어떻게 할까 역추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단백뇨가 나올 때 이제 많이 생각하는 거는 이제 사고체 신염이고요. 그 외에 다른 전신 질환과도 관계는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자료가 93년이니까 이제 벌써 25년 전이죠. 제가 1년차 때입니다. 그러니까 25년 전에 서울대병원에 저 해화동 서울대병원에 조직검사한 사람 2,000명을 모아서 해보니까 제일 흔하게 이제 사고체 신염이 생기는 게 미세변화 신증후군이었는데요. 요새는 이게 조금 더 시간이 지났죠. 한 3,000명 정도를 해보니까 IgA 신증이 제일 많습니다. 요건 또 사고체 신염 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빈도는 IgA 신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단백뇨가 나온다 그럴 때 원인을 모르더라도 저희가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뭔가를 해야 될 게 있는데 원인 질환을 알려면 대개는 조직 검사를 하게 되죠. 단백뇨가 있을 때. 그래서 원인 질환은 면역 억제제를 쓰는 게 많은 축을 한 큰 축을 차지합니다. 당뇨라면 당뇨를 조절하는 게 중요하겠죠. 어떤 원인 질환 치료를 할 건지는 당뇨 시간이나 사고체 신염 시간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안 낫는다 그랬잖아요. 신장병은. 근데 낫는다는 걸 보여주려고 이 슬라이드를 만들었습니다. 막성 신염이라는 거는 3년 후에 저절로 완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절로. 가만히 놔둬도. 그게 이제 한 20% 되고요. 많으면 30%까지. 미세변화 신증후군이라는 건 약 쓰면 잘 낫습니다. 이 병은 잘 낫는데 재발하는 게 문제죠. IgA 신증도 단백뇨가 완치되는 경우가 이 면역 억제제를 쓰면 3분의 1 정도는 낫는다고 그럽니다. 비교적 초기일 때는. 그래서 나을 수 있는 병이다. 원발성 사고체 신염도. 두 번째는 이제 다른 병 때문에 콩팥이 사고체 신염이 생긴 경우가 있습니다. 루푸스 신염이 제일 대표적인데 루푸스는 사실 드문 병이라서 여기 계신 분 중에 루푸스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루푸스 신염도 물론 독한 약을 써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완치율이 50%, 40% 이상이고 요새는 거의 사망하지 않습니다. 치료만 잘하면. 당뇨병성 신질환도 당뇨병 때문에 콩팥이 나쁘신 분이 되게 많죠. 근데 당뇨병도 초기에 잘 관리를 하면 모든 사람이 콩팥이 나빠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장 생존율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은 특히 막말을 얘기하면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콩팥이 정상일 때 잘해야 되는 게 당뇨병이라서 좀 어렵긴 한데요. 이왕에 콩팥이 나빠져 있는 상태에서 당뇨병성 신질환을 조절하기는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당뇨병 때문에 나빠지는 콩팥병은 당뇨가 조절을 신장 기능이 정상일 때 내분비내과에서 잘 해야 되는 병이라서 신장내과는 그 다음에 이제 나빠지고 나서 보는 경우가 많아서 조절이 좀 힘든 경우가 좀 있긴 합니다. 그거 말고 그럼 단백뇨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해야 될 건 뭐냐? 이게 이제 오늘 얘기하는 게 하나의 주된 건데요. 혈압을 조절해야 된다. 이건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요. 근데 알부민료가 없다면 140에 90 미만. 미국에서 이제 고혈압에 대한 기준을 작년에 바꿨는데 너무 낮춰서 바꿨기 때문에 130에 80 이상이 고혈압이다 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으실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의사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좀 있고요. 아직까지는 고혈압이 있을 때 조절하는 목표는 알부민료가 없다면, 즉 소변에서 이상이 없다면 140에 90 미만을 목표로 하고요. 알부민료가 있다면 130에 80을 목표로 합니다.
그럼 이제 혈압이 들쭉날쭉인데 뭐가 중요하냐? 하루 종일 140에 90 미만인 게 제일 좋고요. 만약에 그게 잘 안 된다면 적어도 평균 혈압이 낮아야 됩니다. 평균 혈압이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그 기준보다는 낮아야 됩니다. 물론 이제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또는 뭐 예를 들면 뇌졸중이 있어서 이런 경우라면 좀 목표가 이 정도로 낮출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는데 혈압의 조절 목표는 알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콩팥이 안 좋다고 얘기 들었으면 130에 80이 중요하고요. 콩팥은 아무 상관이 없고 난 고혈압만 있다 이러신 분이라면 최소한 140에 90을 목표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한 이제 단백뇨를 줄이는 혈압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뇨가 있으실 때 혈압이 없더라도 혈압약을 쓰는 분이 가끔 계실 겁니다. 그런 경우는 혈압 목적으로 혈압약을 쓰는 게 아니라 단백뇨를 감소시키는 목적으로 혈압약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이 있다면 당화혈색소를 7%, 당화혈색소라는 거는 당뇨 계신 분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3개월 평균치의 혈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퍼센트가 7% 미만으로 조절하는 거가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는 식사하고 생활습관 조절하는 거가 이제 제일 관심이 있으실 텐데 이건 뒤에 또 얘기 드릴게요. 이제 만약에 단백뇨가 있는데 1g이다. 이러면 상당히 많은 겁니다. 단백뇨 1g이라는 거는 계시는 검사 결과를 보실 때 1000mg이잖아요. 그 이상이 되는 사람은 혈압을 조금 더 스트릭트하게 조절합니다. 130에 80이 아니라 125에 75. 그러니까 125에 75가 고혈압이 있으신데 자기 혈압이 125에 75까지 낮아진 적이 있으신 분 계세요? 네, 125에 75가 그렇게 도달하기 쉬운 수치는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그 국가 자료에서 혈압이 140에 90으로 조절된 사람도 한 40%밖에 안 되고요. 그 중에 125에 75까지 조절되는 사람은 꽤 드뭅니다. 그래서 이제 단백뇨가 많을 때는 혈압을 더 잘 조절해야 된다. 두 번째는 이제 고혈압이 없더라도 단백뇨를 줄이기 위해서 쓰는 약제는 이런 것들입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을 수 있는데 뭐 어쨌건 상품명으로 얘기 드리는 게 이해가 잘 되실 테니까 뭐 코자니 뭐 발살탄이니 뭐 텔미살탄이니 카나분이 뭐 이런 약들 쓰고 있을 겁니다. 이런 약들을 못 쓰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 약제에 대한 부작용이 있으셔서 이 약제를 쓰는 게 좋은데 못 쓰시는 분들도 가끔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상황이 되면 이런 약들을 쓰려고 노력을 하지요. 생활습관에서는 저염식인데요. 저염식은 참 힘들죠. 연구를 해보면 재활에 오시는 분들의 한 15% 정도는 하루에 소금을 6g 미만으로 드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열심히 잘 저염식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평균은 대개 하루에 소금을 9.5g 정도 먹는 게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평균보다 최소한 40%를 줄여야 되는 거죠. 그게 참 힘들죠. 어떻게 먹어야 되냐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뭘 먹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뭘 안 먹는 게 중요한 거죠. 뭘 안 먹는 것 중에서 음식을 피하는 거를 이렇게 나열을 해놨지만 이런 음식들에 소금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피하자는 거지 밀가루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밀가루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밀가루로 빵을 만들거나 밀가루로 면을 만들면 소금을 쳐야 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래서 밀가루 음식을 피하자고 하는 제일 큰 이유가 밀가루는 소금이 없으면 잘 뭉쳐지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맨 먼저 얘기하는 게 김치죠. 그 다음에 찌개에 소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다음 국도 마찬가지죠. 라면, 뭐 그 다음엔 짠지죠. 뭐 어떤 장아찌 같은 거요. 그 다음에 밀가루 음식 이런 걸 주로 피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저희가 외래에서 소변 검사를 하면 정확하진 않지만 지금 어제나 그제 소금을 몇 그램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 지표를 보고 내가 오늘 소변 검사를 했을 때 뭐 소금 먹는 게 10g 먹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소금을 줄이려고 노력해보고 다음에 검사해서 비교를 하면 되겠죠. 그죠? 그게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이제 소금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계신 선생님들도 다 여기 다 아실 겁니다. 김치가 소금이 많이 들어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으실 거고요.
있는 걸 소금이 들어있다고 아는데 내가 과연 이걸 먹었을 때 진짜 소금이 얼마나 먹는지를 의사가 얘기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식생활을 이렇게 하고 계신데 소금 먹는 양을 한번 추정을 해보니까 지금 10g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줄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죠. 노력을 해서 조금이라도 줄면 그 생활 패턴을 유지해 가는 게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금을 섭취하는 정도를 검사하는 게 이것도 24시간 소변을 모아야 되는데 요새 귀찮아서 못 하잖아요. 하루 종일 소변 모으는 게 쉽지 않으니까 이것도 이제 그냥 한 번 소변 검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제 외래나 김세중 선생님 외래나 이제 최동환 선생님 외래를 갈 때 오늘 소금을 몇 그램 먹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얘기를 하는 근거가 소변 검사를 하고 나서 그거 결과를 보고 얘기 드리는 겁니다. 저염식의 정의는 5g인데요. 5g을 먹어서 안 되는 분이 가끔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염식을 하면 안 되는 분, 저염식을 하면 안 되는 분 중에 대표적인 게 산모입니다. 산모. 산모한테는 저염식을 하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엄마를 위해서 얘기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아기를 위해서. 너무 저염식을 해서 아기한테 피가 잘 안 갈까봐. 두 번째는 이제 심장이 너무 나쁜 환자분이 있습니다. 심장 기능이 뭐 10%도 안 남았다. 지금 대개 심장 기능은 60%가 정상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20% 미만이다. 이런 분들은 저염식 하는데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저염식 하는 거는 콩팥 나쁜 사람만이 아니고요. 심장병이 있거나 고혈압이 있거나 아니면 정상적인 신장이나 심장 기능을 가지고 있어도 저염식 하는 게 좋다고 얘기하는 거가 대세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이제 단백질을 좀 덜 먹는 건데요. 근데 이거는 좀 의사마다 조금 의견이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백뇨가 많이 나오는 사람은 단백질을 적게 먹는 게 좋습니다. 이게 웃기죠? 단백질이 적게 먹으면 몸의 영양 상태가 안 좋을 것 같은데 단백질 더 먹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단백질을 더 먹으면 단백뇨가 더 많이 나오고 단백뇨가 나오면서 콩팥을 손상을 더 시킵니다. 그래서 60년대에는 단백뇨가 많이 나온 사람한테 단백질을 더 줬습니다. 정상 사람보다 더 많이 이게 먹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몇몇 연구에서는 단백뇨를 많이 먹는 사람이 콩팥이 더 빨리 나빠지더라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단백식이는 내가 지금 영양 상태가 괜찮다면 전제 조건이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영양 상태가 괜찮다면 단백뇨가 있을 때는 단백질 섭취를 줄이는 게 좋다. 그 단백질 중에서 특히 이제 붉은 고기는 덜 먹는 게 좋겠더라. 이제 두 번째는 사실은 이것도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영양 하는 사람하고 콩팥 하는 사람은 붉은 고기보다는 흰살 생선이나 식물성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체중인데요. 체중은 어떻게 보면 단백질을 줄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요새는 비만이 상당히 많죠. 비만도가 저희가 만약에 25를 비만도가 뭔가 하면은 자기 체중을 키로 나누는 겁니다. 이것도 뭐 계산하기가 복잡하시면 자기 키가 대충 어딘지 아시잖아요. 앞자리 정도입니다. 앞자리 정도를 넘으면 비만한 겁니다. 내가 160cm인데 내 몸무게가 60대가 아니라 70대다. 그럼 확실히 비만한 겁니다. 내가 170인데 70kg 정도가 아니고 80kg다. 이건 확실히 비만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계산을 하려면은 자기 체중을 뭐 키를 이제 몇 센치로 안 하고 메타를 해서 제곱을 해서 나눈다. 이렇게 공식이 있긴 하지만 그거 뭐 하시기가 귀찮으시다면 자기 키의 두 번째 자릿수보다는 적어야 됩니다. 내가 140cm면 50kg를 넘으면 안 되는 거고 내가 160cm면 70kg를 넘으면 안 되는 거고 내가 170이라면 80kg를 넘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그거가 넘는다면 줄여야죠. 체중을 줄이면 좋아지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체중을 줄이면 혈압이 일단 한 10%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체중을 줄이면 단백뇨도 줄고요. 그리고 체중을 줄이면 사구체 여과율도 호전이 됩니다. 체중 자체가 체중이라는 게 결국 내가 먹는 거의 합이잖아요. 내가 많이 먹어서 여분의 에너지가 살로 가는 거기 때문에 지방으로 남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노폐물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많이 먹는 사람이면 노폐물이 많이 생길 거잖아요. 내가 적게 먹는데 노폐물이 적게 많이 생길 리는 없죠. 노폐물이라는 건 결국 우리가 섭취하는 단백질에서 나오는 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중 조절은 혈압이나 콩팥 수치나 단백뇨 수치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한번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논문 쓰고 뭐 그런 거에 의미도 있지만 과연 저염식을 하고 저단백식을 하고 체중을 줄이는 게 알부민뇨, 단백뇨를 감소시키는 데 효과가 있을까 하는 연구를 몇 년 전부터 했었는데요. 이제 저염식을 시키는 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 환자분들한테 매주마다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해서 영양사가 한 30분 동안 오늘 뭐 먹었냐, 뭐 이렇게 먹어라, 저렇게 먹어라, 이게 상담을 한 8주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상담을 좀 하니까 상담을 받으신 분은 한 25% 정도 소금 먹는 양이 감소를 했는데 안 하신 분은 크게 감소가 없었죠. 감소를 하니까 단백뇨가 주는 율이 조금 더 많은 거죠. 사실 이 수치는 그렇게 큰 수치는 아니긴 한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저염식을 하면 단백뇨는 확실히 조금 더 안 한 사람보다는 준다.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사고체 요과율이 나빠지는 속도입니다. 소금을 12g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일반 대중의 한 40% 정도는 12g 정도 먹습니다. 소금을. 그렇게 드시는 분과 안 드시는 분을 이렇게 나눠서 보면 드시는 분이 사고체 요과율이 나빠지는 속도가 한 3배쯤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콩팥이 나쁘신 분입니다. 지금 단백뇨가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정상 콩팥이 아니라. 그래서 소금 섭취량하고 사고체 요과율, 즉 신장 기능이 나빠지는 속도도 관련이 있다는 거죠. 뭐 그런 걸 한번 본 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체중이 단백 시기가 내가 이제 지금 연구를 시작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서 소변으로 이제 단백질도 얼마나 먹는지 알 수 있거든요. 단백 시기가 증가된 사람 또는 감소된 사람을 비교하면 감소된 사람이 단백뇨가 감소될 확률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적게 먹으면 단백뇨가 감소되는 율이 좀 더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체중이나 저염 식사나 저단백 식사는 사고체 요과율이 콩팥 기능이 나빠지는 속도하고 관련이 있다. 단백뇨가 감소되는 속도하고 관련이 있다. 뭐 이런 거에 하나의 우리나라의 자료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생활습관 조절하는 것 중에서는 이제 금연입니다. 금연은 담배는요. 담배 저도 옛날에 담배를 조금 폈었는데 담배를 피시는 분은 담배 피기 전후에 혈압을 한번 재보십시오. 담배 피기 전에 혈압 재고 담배 한 가지 피고 혈압을 딱 재면 혈압이 한 20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 직후에. 그래서 담배 안에는 발암 물질도 많지만 혈관을 수축시키는 물질이 상당히 많습니다. 혈압이라는 건 결국 혈관이 얼마나 딱딱하냐하고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담배를 피고 나서 혈관이 수축하면 그만큼 혈압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금연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금연은 혈압 입장이나 콩팥 입장이나 심장 입장에서는 물론 암도 마찬가지지만 백해무익입니다. 그래서 그걸 본인이 제일 잘 느끼려면 혈압을 한번 재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혈압을 담배 같이 피고 혈압을 재보고 그 전에 재보고 하면은 비교가 확실히 될 수 있습니다. 술은요 약간의 그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많이 아주 많이 먹는 사람, 예를 들어 하루에 소주 2병씩 먹는 사람, 이분들이 나쁘다는 거는 누구나 다 짐작할 수 있죠. 간도 나빠질 거고 뭐 다 짐작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하루에 소주 반병 먹어. 그런데 나쁠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실험을 잘 할 수 없는 게 어떤 사람은 1년 동안 술 계속 먹이고 어떤 사람은 술 안 먹이고 할 수가 없잖아요. 실험하기가 참 힘들죠. 그래서 그냥 나와 있는 자료를 분석하는 걸로 비교를 하는데 콩팥이나 심장병인 경우에 한 이 정도 얘기를 하긴 합니다. 남자는 소주 2잔 한 번에요. 그럼 일주일에 소주 한 병입니다. 일주일에 소주 한 병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더 많이 먹는 건 좋지 않다. 여자는 그거보다 반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 금주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은 별로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가끔 있기는 하지만 알코올 자체가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술 드실 때, 음주를 하실 때 먹는 안주가 문제입니다. 안주는 다 짜죠. 술 많이 먹이려면 안주를 짜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물을 많이 먹고 술을 많이 먹으니까. 그래서 안주가 문제다. 또 술을 먹으면 과식을 하게 됩니다. 그것 자체도 문제이기 때문에 가급적 금주를 하는 게 좋다고 얘기는 합니다. 콜레스테롤은 콩팥하고는 큰 관계는 없는데 콩팥이 그러니까 단백뇨가 있고 사고치의 여과율이 떨어지신 분들은 아까 모두에 혈관이나 심장이 나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심장을 나쁘게 하거나 혈관을 나쁘게 하는데 콜레스테롤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콩팥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더라도 일부 뭐 좋다는 보고는 있지만 심장이나 혈관을 위해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콩팥이나 단백뇨가 많이 나오신 분들의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목적으로 조절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약이 별로 없죠. 단백뇨를 치료하기 위한 근본적인 질환 치료를 제외하면 중요한 거가 혈압 조절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특정한 혈압약을 써보는 거고 그 다음 당뇨가 있다면 당뇨를 조절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식생활을 조절하는 겁니다. 식생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소금을 적게 먹는 거, 저염식이. 두 번째는 체중 조절. 그 다음에는 저단백식이. 이렇게 한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게 뭐냐, 한번 꼽아봐라.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실제적으로는 살 빼는 게 저염식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쉽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살을 빼야 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싱겁게 먹으면 살 빠집니다. 왜냐하면 맛이 없어서 많이 못 먹기 때문에. 네, 그래서 단백뇨 치료하는 거에는 사실 그게 중요하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 범위를 벗어나는 게 별로 없다. 막말로 얘기하면 의사가 해줄 것보다 내가 해야 될 게 더 많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혈뇨는 소변이 붉다고 해서 다 혈뇨는 아닙니다. 혈뇨가 아닌데 소변이 붉은 경우에는 약도 있고요. 결핵약 중에 리팜핀이라는 약이 대표적인 겁니다. 약 먹으면 빨개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황달도 가끔 너무 진하면 빨갛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리팜핀이라는 약을 복용해서 생기는 빨간색인데 혈뇨하고는 좀 다르죠. 피가 나오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느끼실 겁니다. 황달은 대개는 이런 색깔인데요. 노란색, 진한 노란색인데 아주 황달이 심한 사람은 이렇게 검붉은 아니야 주황색에 가까운 노란색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혈뇨라고 오인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건 뭐 소변 검사만 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좀 드물지만 젊은 사람이 갑자기 운동해서 생기는 횡문근융해증, 근육이 손상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빈혈 중에 특정한 빈혈, 그런 사람인 경우에는 혈뇨가 아니라도 소변이 빨갛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혈뇨는 빈도가 이것도 이제 건강검진 30만 명이니까 꽤 많은 사람을 분석한 거죠. 남자는 대개 한 3%, 여자는 그보다 좀 많아서 한 10% 됩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한 3배 더 많죠. 남자는 젊었을 때는 그 빈도가 많지 않지만 전립선이 커지는 50대 이후부터는 좀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소변의 염증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혈뇨나 단백뇨나 이게 소변 검사를 할 때 한 가지 주의를 하셔야 될 거는 소변 안 나온다고 물을 많이 먹고 검사하면 소변에 에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소변 검사에. 소변을 조금만 받아도 상관없으니까 소변이 잘 안 나온다고 물을 왕창 드시고 검사를 하시면 소변이 희석되거든요. 희석되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변은 되게 아침 첫 소변이 좋고요. 물은 많이 먹지 않고 검사하는 게 좋습니다. 혈뇨는 콩팥이 나쁜 경우보다 요로 감염이나 요로에 돌이 있거나 또는 연세 드신 분의 이제 종양이 있거나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요. 콩팥 자체의 원인은 사실은 좀 빈도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원인은 소변에 감염이 있는 것, 즉 방광염이나 신우신염이 있는 경우 또는 남자 같은 경우는 전립선염이 있는 경우 그게 더 흔합니다. 그래서 이제 혈뇨가 있다면 뭐 소변 검사, 혈액 검사 간단히 해보고 그것에 콩팥에서 나오는 거냐 아니면 콩팥이 아닌 데서 나오는 거냐를 먼저 찾고요.
콩팥에서 나오면 사고체 신잠하고 똑같이 갑니다.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할게요. 만약에 콩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면 초음파나 CT를 찍고 방광 내시경하고 대개 여기서 스탑합니다. CT와 방광 내시경을 하는 이유는 연세 드신 분인 경우에 그 종양이 발견되는 경우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하긴 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이상이 없으면 대개는 추적 검사를 하는데 내가 꼭 혈뇨의 원인을 찾고 싶다 그러시는 분은 입원해서 혈관 조영술이라는 것도 하고 그 다음에 혈뇨만 있더라도 조직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드물긴 하죠. 그래도 혈뇨 원인을 모르는 경우 한 15% 됩니다. 그래서 CT나 방광 내시경에서 별거 없고 콩팥 기능 정상이고 단백뇨 안 나오시는 분은 그렇게 걱정하실 이유는 없어서 의사도 6개월에 한 번 한 대여섯 번 보고 그래도 뭐 크게 변화가 없으면 추적을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은 냅둬도 큰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혈뇨가 있으신 분과 없는 사람을 콩팥 기능하고 비교하면 콩팥 기능하고 혈뇨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콩팥이 좋더라도 혈뇨 있을 수 있고 콩팥이 나쁘더라도 혈뇨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더 나쁘지는 않다는 거죠. 다만 단백뇨가 같이 있는 사람은 사정이 다릅니다. 내가 단백뇨 혈뇨가 같이 있는 사람은 혈뇨만 있는 사람보다는 월등히 나쁘고요. 단백뇨만 있는 사람보다도 나쁩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의미는 단백뇨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단백뇨가 있으면서 혈뇨가 있다는 건 염증이 많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혈뇨만 있는 경우보다는 혈뇨 단백뇨가 있는 경우가 훨씬 더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론이라서 이 정도를 이제 할 건데 저희가 이제 하는 신장내과에서 하는 검사 중에서 아주 단순하지만 중요한 검사는 소변 검사, 단백뇨의 양을 재는 검사, 그리고 사고체 여과율을 추정하기 위해서 혈청 크레아티닌이라는 혈액 검사를 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제일 기본적이고 바탕이 되는 검사입니다. 그 검사를 매번 외래올 때마다 하게 되죠. 그 다음에는 이제 단백뇨를 원인 질환하고 관계없이 치료를 할 때 염두를 둬야 될 거는 혈당하고 혈압을 조절하는 것. 그 목표가 이제 130, 혈당 같은 경우는 당화혈색소 7%. 그 다음에 특정한 혈압약을 쓰는 것. 여기까지는 의사가 할 일인데 염분 섭취나 체중이나 단백질 섭취를 줄이는 거는 본인이 하셔야 되는 일인 거죠. 그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단백뇨가 적게 나올 때는요. 혈뇨는 남자보다는 여자한테 훨씬 흔하고 콩팥 자체 질환보다는 방광이나 요관이나 전립선 문제일 경우가 조금 더 많고 단백뇨가 없는 경우의 혈뇨는 몇 가지 검사를 해서 큰 이상이 없으면 그냥 추적하는 경우가 많고 혈뇨의 원인이 발견 안 되는 지금 이제 혈뇨 CT나 또는 초음파나 방광 내시경을 통해서 발견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은데 만약에 거기에 이상이 없고 콩팥 기능에 이상이 없으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게 혈뇨의 요약이 되겠습니다. 네,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